안녕하세요. 번번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8개월 만에 일어난 현상인데, 이거 코스피가 2400선도 붕괴가 됐고요. 2300선에 지금 출발을 했어요. 보통 매도 사이드카는 5% 정도의 격차를 벌이게 되면 약 5분간 발동이 되곤 하죠. 오늘 오전 9시 12분경에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효과 효력을 정지를 하는 사이드카 발동을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사이드카는 5% 이상의 하락분, 어마무시하게 매도세가 몰려드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엄청난 붕괴 양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건데, 증시는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일 먼저 미국발 관세 공포 때문에 지난주 주말 나스닥이 거의 10% 이상 하락하는 엄청난 충격을 임팩트를 전해줬는데, 고스란히 지금 한국 코스피 시장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블랙 먼데이가 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본시장의 대격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건 결국에 가서는 무역전쟁에서 화폐전쟁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자본시장의 근간, 생태계를 흔드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서는 거의 이 위험을 좀 탄력성 있게 또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가 2300대로 털썩 주저앉았고 2600선 넘어갈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모든 소리들은 자취를 감추게 됐죠. 결국 관세 전쟁 우려에 투자 심리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코스피 시장은 2341선 마이너스 5.04%, 지금도 빠지고 있네요. 더욱더 심각한 건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지금 1조 이상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 유출이 이렇게 어마무시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갯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단시간 안에 이렇게 자금이 유출이 된다는 건 코스피가 어떻게든 좀 연기금 통해서 좀 이렇게 개인이 사들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완전히 금융의 밸런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기업도 지금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육박했는데 벌써 16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오늘만 해도 거의 7%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조금 회복되는 듯 싶었지만 지금 마이너스 4.46%. 나머지 모든 주식 종목 역시도 지금 3, 4, 5%, 6%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거 오장되면 거의 10%까지 가는 그런 종목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상당히 한국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S&P 500 지수 10%, 다우존스 9%, 그리고 나스닥이 11%. 아니, 미국 주식장 작년만 하더라도 8월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한 8% 정도 빠진 적은 있었지만 일시적이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됐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연일 10% 이상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통상 전쟁이 엄청난 글로벌 위기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한 대로 자본시장은 대격변에 들어가게 되고요.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한국 자본시장은 굉장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연동해서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이 제일 걱정입니다. 거의 대공황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미국발 변수는 한국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직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집값 정상화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자본시장의 변수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버블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일본은 그 당시에 그래도 부채 문제가 한국보다는 심각하지 않았죠. 한국이 거의 70% 이상의 자본이 지금 아파트 시장에 묻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때려박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 가치가 단계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줘야만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거 여지없이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굉장한 어떤 위기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환율 문제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오늘 1471원까지 찍었다가 살짝 지금 1469원까지 내려섰는데 지금 엔화 2년 만에 1000원대, 그러니까 100엔이 1000원대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밀리는 양상도 있지만 엔화 그리고 위안화 샌드위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원화 가치의 이 자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1,500원 선을 4월 중순쯤 되면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00엔당 1,000원 넘어. 이제 뭐 일본 여행 뭐 엔조 했던 시대 거의 뭐 사라지기 일부 직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엔화도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원화가 지금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2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말들 하고 있죠. 원화와 엔화의 그 환율 추이를 보면 그래도 작년 11월까지는 8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월, 4월 되면서 거의 뭐 989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1000원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환율 상승은 건설사 원가 상승, 뭐 계속적으로 분양가는 이 와중에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물가를 계속적으로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로 인해서 뭐 전체적인 구축 구매력은 엄청난 뭐 빙하기를 맞을 건 당연하고요. 이런 시소 현상으로 인해서 금리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살짝 내리는 듯 보이지만 이거 착시 현상이고 은행은 상생금융을 필두로 한 뭐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확실한 빨대를 딱 꽂고 예대금리 마진차로 영업이익을 챙겨야 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금리는 절대로 2025년에 내려올 생각 안 할 겁니다. 결국 집값이 어찌 보면 폭락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 그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얘기죠. 한국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0% 이상이 부채에 몰린 정말 이 좀 허울 좋은 가치 상승으로 이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오면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렇게 달러가 밀어버리는 힘에 의해서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심조심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버블보다 충격적 상처를 그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채에 대한 위협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부스트업 될 수밖에 없어요. 토제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매물을 자꾸 등 뒤로 감추는 숨기려 하는데 관망세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강남 집값 오른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큰 코 다칠 수 있는 선택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저점기가 급속도로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뭐 환율 보세요. 지금 엄청난 빌드업을 했잖아. 뭐 이렇게 내려갈 생각을 거의 못해요. 단기적으로 빠지는 어떤 현상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 1459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1462원까지 거의 뭐 70원까지 지금 올라서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뭐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도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금도 오늘 빠진 거 보세요. 2% 이상 빠졌잖아. 아니 골드가 어떤 시장의 어떤 혼란 그 자체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안전자산의 가장 기준점이 됐는데 지금 금값도 급속도로 뭐 2%에서 3% 정도 빠지는 건 결국 마진콜, 금 팔아서 추가 증거금,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했던 금마저도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뉴욕 증시 폭락.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주식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빨리빨리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금을 내다 팔 수밖에 없어서 지금 금값이 3%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을 조금 자기 기대치보다 올려서 못 파는 거지. 금값을 조금 내려야지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니까 금값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 상호관세, 증시 폭락, 결국 이 금값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뭐 끝도 안 보이는 관세 충격은 뉴욕 증시, 뭐 9.11 때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때보다도 현금 확보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고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했던 그런 어떤 시절은 이제 다 가버렸다.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말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금까지 팔아서 증거금 확보하기 위해서 마진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주식시장의 이제 붕괴가 금값 상승 도식마저도 깨버리고 있다. 엄청난 지금 자본시장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붕괴 액수를 막기 위해서 금을 매도를 치고 있는데 결국 이건 안전자산, 금이라는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안전자산이 바로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퇴자들이 금으로 현금을 박아놓은 게 아니라 콘크리트, 아파트 시장에 현금을 박아놨기 때문에 금값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아파트 값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아파트 역시도 금괴에서 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물 추이 보세요. 지금 뭐 9만 건 됐었는데 지금 8만 6천까지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강남 상구 위주로 매물을 지금 집주인들이 뒤로 숨기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오판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버튼 뭐 자본시장의 대격변이 꾹 하고 핵폭탄처럼 눌려지게 되면 사방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완전히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물 내놓고 제3의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헛된 기대 심리 쌓는 것 자체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물을 자꾸 뒤로 빼는 이유는 관망 심리인데 집주인들이 폭탄의 내관 스위치를 누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터져나올 거 당연합니다. 자본시장의 심상치 않은 흐름, 투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가격을 던지면서 탈출로 그리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시장 일대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 아주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완전히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건데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6조 달러면 지금 일경에 가까운 돈이에요. 거의 9천조가 넘는 그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액수인데 그냥 차이나라는 글자에 그냥 꽂혀 있는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다른 여타의 국가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맞다이 작전 이런 어떤 이 불꽃 튀는 대격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미 자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이 투자보다는 금융 투자가 훨씬 비중이 높은 미국 국민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할 만큼 지금 반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미중 관세 전쟁이 정말 본격화되면서 이 자본시장의 흐름 결국 이 오마의 현인 버핏이 팔았을 때 팔아야 된다. 결국 이분이 현금 확보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의 주식을 다 팔았죠.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엄청난 현금 확보율을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480조 원 넘게 현금을 확보한 이유가 딱 드러나고 있죠. 그만큼 올해 2025년은 관세 정책, 또 보호무역,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본시장에 혼돈이 올 것이다라는 걸 이 양반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해안을 보여줬는데 지금 러스트벨트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렇게 디트로이트 위주로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 현상 그리고 무역 부분이 좀 탄력성 있게 전개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트럼프가 너무 완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지금 경랑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 양상 결국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어떤 말처럼 지금 중국과 관련된 베트남 46% 그리고 태국 36% 그리고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29% 스리랑카 44% 결국엔 미국의 관세는 이 중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연관된 중국이 깔아놓은 어떤 산업 인프라가 있는 나라들까지도 계속적으로 강한 관세를 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중국과 미국의 관세 과연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미국이 54% 때리면 중국이 34% 때리고 관세 맞불 양상은 아마 더 큰 파이로 진행이 됐다가는 완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 경제의 앞날 굉장히 안개 속에 갇힐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 주식 붕괴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빠른 대처 없이는 한국 코스피는 2000선도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현금 확보가 현재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관세 부분에 의해서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의 뭐 5% 이상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양상이 계속적으로 단기화 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부동산 시장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